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은 거의 거래를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1.17% 하락했네요. 1900선을 이탈시켰습니다. 1891.6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3% 하락한 579.4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은 환상적이죠. 개인들만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 싹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시장의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고하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문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현대중공업 매수가 10만 1,500원. 비중 15% 추매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참 대책 없는 종목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하시라고요. 실적이 나쁜 건 알고 있어요. 실적이 나쁘니까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이번 분기도 적자 예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살까요? 어닝 시즌인데 실적 발표 끝나고 사도 된 것을. 또 하나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서 샀더니 더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는 이 다중바닥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바닥인 줄 알고서 그냥 기다렸더니 더 죽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라고 예측했다가는 골로 간다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거. 아직까지. 언제까지? 벚꽃 축제가 언제 하죠? 4월달 정도에 하나요? 그 벚꽃 축제 전까지는 추가 매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되니까. 나 같으면 현대중공업 안 사고 정배열 초입에 있는 거 사겠네요. 예. 내수 섹터든 뭐가 됐든. 중소형주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빠져서 현대중공업이 하루에 4%, 5%, 6% 팍 빠집니다. 낙폭과대는 돼요. 근데 지금은 어중간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낙폭이 크게 빠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망입니다. 오히려 빠질 때 거래량이 증가됩니다. 빠질 때. 근데 추가 매수를 한다.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10만 1,500원 정말 길게 한 2, 3년 보고 장투했다 라면 보유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많이 빠져서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종목 선정부터 시장 판때기 분석도 못 하신 겁니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아니라는 거. 예, 보유하고 있는 15%만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 7,800원 10% 반등 노리고 들어갔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이 기술적 반등, 유식하게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로투세븐 7,800원. 이 봐요. 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진짜 싸다 해갖고 산 거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서 그냥 낙폭과대로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 낙폭과대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루에 막 4, 5%씩 쭉쭉 장대음봉이 쫙쫙쫙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바닥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역배열이에요. 얘는 방향성을 지금 아랫방향으로 꼬꾸라지고 있단 말이죠.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왜 들어갈까요? 이거를 한 6,600원대까지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것 같은데 낙폭과대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폭과대를 하려면 공부를 좀 더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매했다가 만약에 이게 올해니까 망정이지 2015년이니까 망정이지 2014년도에 요런 주식 샀으면 아주 그냥 박살 났을 겁니다. 계좌. 하지 마세요. 낙폭과대. 차트 돌려놓은 거 해도 된다라는 거. 또 이거 차트만 갖다 얘기하면 또 차트쟁인지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적 보자고요. 실적.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이거 실적이 뭐 그냥 작년에 48억 재작년에 48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냥 적자로 그냥 전환해버렸네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턴어라운드, 어닝 시즌, 소외 받기 좋을 종목군들 위주로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 뭐 수급도 그다지 뭐 그냥 좋지도 않고 추가매수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만 가시고 그냥 적당히 올라오게 되면 종목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제니릭 26,000원 15%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제니릭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거 얼마 좋아요. 이런 거. 나 같으면 제로투세븐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거 살 바에는 차라리 난 이런 거 삽니다. 이런 거. 잘 사셨어요. 이런 거 26,000원. 이거. 근데 좀 비싸게 샀다. 예. 전고점 자리대가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정배열 초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단기 저항 자리대 요날 이 거래일 전에 저항 맞았죠. 거래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 저점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넘어가는 순간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목표치예요. 목표치에 도달하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잖아요. 하루 쉬어주고 장중 조정받고 다음날 눌림목 주고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건 26,000원 매수 단가가 리스크 관리자리 때 이거 깨지면 안 되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 다음 자리대는 아마도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앞자리 숫자 바뀌는 타이밍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무상증자 물량 나왔더라고요.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팔 의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 71,000원 20% 매도할까요? 기침을 해서 깜짝 놀라셨죠? 자, 효성 71,000원. 화학 섹터 중에요. 금호석유, 효성,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얘가 좀 주춤하는데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얘는 관망, 그 다음에 대한유화. 이 세 개가 그나마 제일 난 것 같습니다. 효성이 지금 대한유화는 실적도 좋지만 가치주적인 성격이 좀 짙어요. 근데 이 효성을 좀 보게 되면 효성도 일단 실적은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화학업황 전체적으로 되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71,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요 언저리 때 요 구간대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조금만 지켜보세요. 조금만 지켜보시게 되면 아마 75,000원 위에서 매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중소형 섹터하고 좀 틀립니다.
중소형 섹터는 탄력이 좀 있긴 있는데 효성 이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유가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값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시게 되면 75,000원 위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을 좀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나는 많이 빨리빨리 한다. 그럼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자 좀 유리합니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NH 엔터테인먼트 NH엔터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81,500원에 30%입니다. 30%. 예. NH엔터가 악재가 조금 나왔다가 회복을 해주는 듯 하고 있어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조금 전에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재가 나왔다가 좀 회복되는 거 보고 돌아서는 걸 보고 네.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단기적으로 짧게 보셨나요? 아니요. 여유 있게 보셨어요? 예. 여유 있게 보셨다면 일단 30% 정도면 좀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여유 있게 좀 보면 저는 5자리가 아니라 6자리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 1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네, 10만 원 이상 자리대까지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요 자리대 이상은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경기 민감주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NH엔터 같은 경우는 뭐하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악재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악재가 컸다라면 이렇게 버티지는 못했을 거예요. 더 무너졌죠. 근데 이 NH엔터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만약에 주식이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84,000원대까지였었으니까 아마도 이게 7만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시장이 안 좋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저라면은 좀 더 비중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 것 같아요. 일단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좀 여유 있게 보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시장이 좀 불안하고 해서 좀 짧게 일단 치고받고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87,000원대 있죠? 네. 그 87,000원대에 한 번 덜어 주시고 나서 되받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분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간다라면 그래도 10만원대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볼게요. 테라세미콘이네요. 18,500원. 비중 20%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테라세미콘. 18,500원. 18,500원. 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전고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박스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진다거나. 이렇게 빠지면 이 자리대가 15,000 자리대예요. 근데, 자, 한번 보자고요. AMOLED 장비주 쪽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렉서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발주에 대한 부분도 올해 1분기, 2분기 때도 이어질 겁니다. 근데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올랐고, 자, 두 번째 하나 더 갈려드릴게요. 중기적으로 두 마디가 나오게 되면은 조정폭이 좀 깊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점 끼고 올라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폭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목표치 도달하고 나니까 못 올라가요. 더. 그죠? 더 못 올라가고 여기서 박스 그리다가 깨졌단 말이에요. 박스를 그리다가 깨져버리게 됐으면 이 폭만큼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15,000원대, 16,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400억대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75억은 2013년도에서 대비해서 돌아섰습니다. 얼마만큼 더 증가가 되느냐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1, 2분기는 발주를 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실적은 일단 작년보단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수급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17번이니까. SFA,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ICD, 이거 ICD 빼버리고 SNU, AP 시스템 다 약세예요. 특히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SFA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탄력은 못 봤습니다. 조금 얘네들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추이는 괜찮네요. 그러면 다시 테라세미콘으로 넘어가서 얼추 요 언저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 15,500원짜리 때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적은 좀 좋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19,000원대, 매수가보다 약간 위인 19,000원대에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윌비스예요. 1325원. 비중은 20%.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윌비스. 1305원. 매수가는 1325원. 비중은 20%. 차트 모양새는 뭐 괜찮네요. 차트 모양새 괜찮은데요. 실적은 좋나 안 좋나 좀 보자고. 이렇게 쭉. 실적을 보게 되면 79억 정도 나왔어요. 그죠? 실적이 좋나 안 좋나 보게 되면은 지금 4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일단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죠? 자산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얘가 왜 바닥을 기고 있을까? 실적 좋나 안 좋나 확인해 보니까 실적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 차트로만 갔다 오게 되면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뭐하고 있는데, 가져가세요.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시간을 얼마만큼 주느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식을 매수를 했다라면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기본적으로다가 기본 아주 미니멈 10% 이상은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우진이요. 우진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8,100원에요. 네. 35%입니다. 35%요? 네. 우진이 거래량이 없을 건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네. 산 지가 꽤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전에 많이 팔 수가 있었는데, 많은 가격 넘기고 팔 수가 있었는데, 네네. 조금 더 갈 줄 알고 갖고 있었는데 네. 많이 내렸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는 팔라고 그러니까 팔고, 요즘 다른 종목이 좋아서 어떤 게 좋아요, 어머니? 요즘 뭐 핀테크 관련주나 사물 인텐주나 뭐 이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려고 네. 그랬는데, 이거를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밑꼬리에서 또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어머니 네. 이거 실적이 네. 그래도 일단 돌아섰어요. 그죠? 네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뭐 하는 기업인지? 원자력. 그렇죠. 원자력 관련주예요. 네네. 그죠? 유량 계측 시스템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철강산업 자동화 장치 요런 쪽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진을 제가 예전에 한번 좀 회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신흥국 쪽에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우진 같은 경우는. 네네. 수출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물 인터넷이나 핀테크나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매도를 해서 옮겨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죠? 네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저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포트로 구성한 종목군들 중에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막 움직여요. 예. 너는 왜 이런 종목을 안 사고, 왜 이런 종목을 사느냐라고 계속 저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동양강철이에요. 예. 신고가죠.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예. 내 거는 안 움직이고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원자력도 아마 수주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SNS를 갖고 있거든요. 종목 상담은 이거 하나로 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SNS를 5,600군데 갖고 있는데 이거는 많이 움직였는데 우진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밑구리를 잡고 종가에는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기다리는 게 이렇게 지루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님 이렇게 한번 고개는 듣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버리고 다른 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뭐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좀 이거를 좀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SNS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계세요. 근데 얘는 네네. 움직이지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네네네. 아랫구리가 달고 있고 뭐하고 이거 누가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드시고 네네네. 그러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런가요? 약간의 수익 중이시긴 한데 네네네. 호가를 보니까 네네. 뭐 어머니께서 100주, 200주 갖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많아요. 네, 그럼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호가, 여호가 이상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예,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기다려 보시는 거고, 예. 아직까지 8,100원이라면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는 좀 아까운 부분들은 있는데, 예. 저라면 조금 더 버텨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럴까요? 이 종목에 다 올인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정체가 돼 있어요. 예, 수익이 좀 줄어든 상황인 뿐입니다. 예. 그러면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거래량이 좀 터지거나 어떤 방향성이 나왔을 때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뭐 예를 들어 8,500원짜리 때나 8,4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 예. 거래량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될 거예요. 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든가 예. 반대로 9,200원대나 9,300원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가 될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나 답답하다 싶으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예. 지금은 일단은 이거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일단 보리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 14만원, 비중 50%. 어찌해야 할까요? 뭐 지금 와서 뭐 어찌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대책 없죠 뭐. SK이노베이션. 14만원입니다. 14만원. 14만원. 여기. 이거 분명히 요 시기 때 샀을 거예요. 요 시기 때. 그리고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초로 넘어왔을 때 월봉 차트니까.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14만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마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2013년도 말경부터 계속 얘기할 거예요. 대형주 안 된다고. 2014년 1년 동안 계속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버티셔야 돼요. 자산 가치보다 너무 많이 빠졌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SK이노베이션이나 정유주들은 실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좋지는 않을 건데 자산 가치 대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한 몇 개월 횡보할 거예요. 몇 개월 횡보하는 게 가장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시면 10만 원대 위에서는 매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 자리대 10만 원짜리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라면 바닥을 탈피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50%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좀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는 주세요. 근데 아마도 1분기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지세요. 좀 전에 상담했던 것처럼 핀테크며 사물인터넷표 좋아요. 정부 정책이니까요. 좋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매수했는데 흔들리면 이거 버겨낼 투자자 거의 없습니다. 죽이고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 손절 나갑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 사물인터넷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물인터넷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새로운 테마 계속 생길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계속 돌려먹기를 할 거예요. 앤드 정배열 초입 중에 있다가 실적 좋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아직 소외를 받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양강철 같은 거 최근에 급등 나오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크적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정배열 초입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